우군이의 주식사냥, 우주사냥 요연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CPI 지수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국의 8월 CPI가 3.7%가 상승했다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일단은 그 CPI 지수의 전문가 예상치가 3.6%였는데 여보다는 0.1% 수치가 올라가서 초과 상승이 됐고, 근원 CPI, 코어 CPI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식료품과 이제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그래도 예상치인 4.3% 정도로 부합이 돼서 일단은 크게 뭐 어긋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모든 걸 포함한 CP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0.1% 수치가 올라갔다라는 측면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90달러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을 제외를 한 상황에서 주거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가들이 예측한 수치에 부합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미국의 CPI 지수가 지난 6월 달에 바닥을 이렇게 찍었어요. 바닥을 찍고 3.0에서 7월 달에 3.2, 지금 8월에 3.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찍고 다시 이렇게 V자 반등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움직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지금 금리를 지금 5.5%까지 올릴 상황인데, 미국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경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역설적인 어떤 고용시장을 체크해야 되지만, 고용시장도 어느 정도 피크타임을 찍었지 않았느냐라는 그 여론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업자 수가 좀 늘어나고 청구권 수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금리를 동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만약 유가가 또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CPI가 올라가게 되면 이 미국이 또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또 불안감과 우려감이 굉장히 또 커진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 다행히 일단은 뭐 크게 오르지 않았고 예상치에 비해서는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당장 걱정할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봤던 이런 WTI 같은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즉 90달러까지 올라가서 지금 전문가들은 100달러까지 초과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문가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또 금리를 또 오랜 기간 또 동결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좀 더 퍼센티지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사실 지금으로서는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결국 미국의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동결되고 실제로 금리가 인하되는 그 사이에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우리가 시장에 이렇게 반영이 되면 오히려 그때는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기대감 자체도 아니고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져야 한다고 하면은, 시장으로서는 좀 악재로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중심이 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그 이자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 압박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지수 상승을 이끌어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나마 지금 미국이 이게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어떤 반도체에 대한 그 수요 확대, 그런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만 갈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실적은 더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금리를 계속 올려버리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어떤 금리에 대한 압박이 더 가속화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상황도 또 악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시작을 좀 보자면요. 어제 오늘 우리나라 그 시장은 참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를 좀 보자면, 일단은 그 나스닥은 다행히 일단은 그 어떤 그 벗어난 것 같아요. 예, 벗어나긴 했고, 일단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서 좀 움직임을 잡으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선물 지수이긴 합니다만, 다우 지수도 지금 어쨌든 간에 좀 다시 좀 위로 상승으로 좀 이렇게 올려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전 고점, 당장 이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이 보여줘야지 또 재차 이제 전고점까지 가면서 위로 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지금 미국의 지표 발표 일정이, 오늘 이제 CPI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내일은 이제 PPI가 나와요.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또 물가지수인데, 미국이 과거에 이 PPI는 중요치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미국은 다 중국이라는 세계 공장에 베트남에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은 수입을 했었기 때문에 생산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단지 수입자로서만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PPI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미국이 IRA라든지 리쇼어링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만들기 위한 어떤 원재료가 되거나 부품이 되거나 하는 것들이 비싸지면 당연히 그에 대한 그 비용이라든지 또 가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런 물가, 이 생산자 물가는 결과적으로 다시 소비자들에게 물가가 전가가 되기 때문에 CPI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나오는 PPI 지수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신규 실업자 수당 청구 건수, 그것도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또 이제 남아있는 FOMC 이 부분들이 지금 미국 시장을 굉장히 옥죄고 있는 상황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봤던 그 물가가 그냥 만약에 이 상태로 이렇게 하향하면서 이제 꺾이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다시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또다시 만약에 물가 압박으로 인해서 4%, 5%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연준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연준이 조금 더 굉장히 좀 다시 한번 더 금리 인상 정책을 쓰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우려감이 생기는 것만큼 시장이 좀 불안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은 그나마 좀 견고한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뭐 어제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어, 지수 자체가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하향으로 꺾여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어떤 지표 발표나 악재 이런 것들까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 현재 한국 시간으로 14일 날 오늘 이제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장 변동성이 심하고 선물 옵션을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메이저급들의 세력들이 이제 청산을 하거나 이제 리밸런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좀 약간 그 선바뀜 물량이 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보기 때문에 어제 오늘 하락은 그 여파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옵션 선물 만기 이제 끝나가고, 또 CPI가 그렇게까지 막 눈에 띄게 증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성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보고, 오늘 같은 경우 목요일 장세는 조금 그 양호한 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빨간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는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참 뭐가 있느냐. 근데 어쨌든 간에 시장은 지수가 빠지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장세는 지수에 따라서 연동되는 장세가 아니라 개별적인 이슈 혹은 어떤 특정 산업이 강한 종목들로만 이제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느냐라고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로봇 관련주를 보고 있었고요.
다음에 AI 관련주를 보고 있었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를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보고 있었고, 자율주행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참 이런 종목군들만 좀 올라갔어요 최근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군들 많이 빠졌어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유한양인 같은 경우도 5% 이상 빠지게 됐고, 또 반도체도 삼성전자는 그 다음에 양봉을 유지 7만원대를 지금 이렇게 지켜주려고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또 자율주행 같은 경우만 해도 찰리 칩스 같은 경우가 오늘 아침에는 뭐 8%, 16%까지 또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장 막판에는 또 마이너스로 반전되면서 음전되면서 마이너스 5%까지, 그 장중 변동성만 해도 20%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놀라운 장세가 보여졌고요. 로봇 관련주도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굉장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따라가는 매매가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 종목군들 이 섹터를 체크를 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이 섹터가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여전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큐렉소, 뭐 그다음에 뭐 유진 로봇 이런 종목들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AI 같은 경우도 마음 AI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사실 오늘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종목군들을 여전히 죽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종목군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10월달에 그 학회 일정이 되게 많아요. 10월달에 뭐 당뇨학회, 세계 당뇨학회라든지 또 ESCO라고 유럽 그 종양학회, 유럽 종양학회도 열리고, 또 10월 말에는 또 알츠하이머 치매학회, 이런 학회들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이슈를 받고, 특히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의 추세가 신약을 개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신약 개발보다는 최대한의 어떤 일상에서 이상까지 개발을 해놓고 그거를 이제 글로벌 빅파마한테 기술을 이전하는 어떤 LOE 형태로,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형태로 지금 많이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 때문에 어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좀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제약바이오도 뭐 유한양행을 필두로 해서 뭐 JW 중해제약이라든지 유나이티드 제약, 뭐 한올바이오 파마, 이런 기업들을 잘 보는 전략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뭐 이런 제약바이오도 많이 떨어졌지만 오늘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매수 타임으로 좀 삼아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괜찮다. 일단은 10월달까지는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진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자율주행 역시 매기가 있다. 그래서 여 종목군들도 여전히 봐야 된다. 대신에 이 반도체와 특히 이 자율주행 부분은 역시 미국의 엔비디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9.500달러에 막혀서 좀 돌파를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좀 조정이 좀 들어온다 싶으면 반도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꺾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그런 여태까지 올라갔던 뭐 HBM이라든지 또 AI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좀 타격을 더 입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그거에 편성해서 올라가지 않았던 일반 그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걔들이 그 고부가 가치 관련주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수급이 아직 돌지 못했던 일반적인 전공정 장비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예를 들면 테스라든지 뭐 심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이제 반사이익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그런 슈퍼컴퓨터 그런 이슈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종목군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점에, 그러니까 뭐 무리하게 그 폭등한 상황에서 따라붙지는 마시고 오늘같이 오히려 폭락했을 때 조금씩 주워가는 전략을 쓰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일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금씩 어떤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2차 전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차 전지.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80만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에코프로가 80만원 초반대까지 오면은 정말 그때부터는 감사합니다라고 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장세는 2025년도 이후까지 계속 지속될 거예요. 근데 2055년도 이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아마 미리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상승 크게 나왔어요. 근데 그런 추가적인 어떤 이 매출 확대, 영업의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계속적으로 2023년도에서 4년도쯤에 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뭐 매수 강력하게 조정이 나오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에코프로가 80만 원대 정도 오면은 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 최전지 관련주들은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같은 포스코홀딩스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극재 관련주. 네. 이 양극재 관련주를 중심으로 좀 보는 게 아무래도 양극재가 그 원자재 중에 리튬에 대한 그 단가 그리고 양극재에 대한 그 마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양극재 관련주들이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담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이체전지 관련주들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해도 되는데 특히 이런 에코프로나 포스코 관련 기업들을 사는 게 좋겠다. 그리고 뭐 장비주도 괜찮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나중에 한번 종목군들을 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 조금씩 우리가 2차전지도 관심을 좀 가져보는 전략을 써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제 오늘 그 시장에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의 주도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도주를 들고 있다면 반드시 반등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고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뭐 맥신 관련주나 뭐 초전도체 관련주를 이미 들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참 어려워요. 예. 그분들은 테마성 종목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로봇 AI 원래 로봇도 사실 테마주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주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로봇주는 테마주가 아니라 성장주고 수출주고 이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핵심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로봇주는 분명히 앞으로 대세 상승이 나올 거다. 그와 더불어 AI도 역시 계속적인 대세 상승이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핵심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섹터 위주로 가지고 가신다면 분명히 반등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그래도 플러스에 가서 말씀드리면 뭐 방산 관련주 뭐 말씀드렸던 LIG 넥스원 같은 그다음에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 그래서 그런 방산에 대한 어떤 그 수출이 계속 확대될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영업이익의 개선들 그리고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중국이 대만을 이제 곧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계속적으로 세계가 다 전쟁에 좀 이렇게 그 군비 확대, 그러니까 군비 확대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방산주들은 조금 더 모멘텀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방산주도 좀 괜찮다. 그다음에 조선 관련주도 괜찮고요. 플랫폼 관련주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네이버를 탑픽으로 꼽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곁다리로 조금 5G도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에이스테크가 미국에 또 이렇게 납품을 시작한다 그런 이슈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5G를 끝나지 않고 6G로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들은 통신과 보안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통신은 지금의 5G보다는 6G라는 어떤 그가 더욱더 어울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6G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5G 기업들도 조금씩 이제 튀어오를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종목군들을 좀 이제 보겠습니다. 뭐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저도 뭐 굉장히 좀 비판한데, 뭐 큐렉소 같은 경우도 어제 뭐 10% 이상 떨어지고 오늘 이제 반등을 붙이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로봇 관련주는 아직까지 시세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직까지는 살아있고 내일은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반등이 이제 이 20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칠지 아니면 다시 내려갈지 이제 그때는 이제 봐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반등은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는 마시라. 그 다음에 유진로봇도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깨지지 않았고요. 오늘 좀 강했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중소형단에서는 스맥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스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신 분들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많이 올라가서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이 좋겠죠. 그 다음에 뭐 TPC 이런 것도 떨어지고 요거는 조금 뭐 거래량 없이 떨어지긴 해서 뭐 겁먹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작은 기업들은 변동이 굉장히 커요.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RS 오토메이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삼익 THK 이런 것들도 좀 괜찮다.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매수를 오늘 같은 자리에 했었어야지 좀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AI는 뭐 마음 AI 많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지금 막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만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상태에서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괜찮다. 그래서 괜찮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아이체라 같은 경우는 좀 유상증자 이슈가 있어서 많이 떨어졌어요. 갭으로 떨어졌는데 이런 기업들도 어쨌든 이 바닥을 좀 잡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셀바스 AI도 그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이때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이때 뭐 주가가 한참 오르다가 이날 4월달 초에 유상증자 이슈가 있어가지고 장중에 20%가 떨어졌어요. 근데 다시 또 시간이 지나니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AI 관련주들은 분명히 이제 그런 대기업들과의 어떤 그 지분 이슈라든지 뭐 M&A라든지 이런 뭐 기술 개발 협업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플리토어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은요 진짜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게 이때 월요일만 해도 막 종가가 마이너스 플러스 18%까지 올라갔는데 다음날에 갭으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4% 오늘도 6%. 그러니까 만약에 종가에 샀으면은 한 번에 그 20%가 물려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에 따라가는 매매 쓰지 마시고 특히 오히려 있잖아요. 이렇게 종가에서 꽉 찬 양봉이 나왔을 때는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다음 날에 이렇게 이제 양봉에 붙어 있는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런 상황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꽉 찬 양봉은 조정을 안 받고 계속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 이슈가 있으면 다음 날에도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양봉이 풀 양봉이 나오면 반드시 조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풀양봉의 경우에는 따라붙는 매매 하지 마시고 다음 날에 오히려 이렇게 양봉 옆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캔들이 나왔을 때 차라리 그때 들어가셔라. 그래서 만약에 들어갈 거면 비중은 조금만 들어가는 걸로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팁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뭐 유한양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한양행도 이날에 장중 뭐 종가상 거의 10%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었어요. 그래서 야 매수해도 되겠다 했는데 다음날에 야 83,000까지 뚫어가지고 다들 이제 야 이거 많이 가겠다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냥 또 이틀 만에 그냥 또 10% 이상으로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따라가는 매매는 진짜 좀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종가에 그냥 최대한 들어가되 많이 들어가지는 마시라. 근데 특히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동시 그 만기일이 이제 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좀 컸다 이게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따라가 들어갔을 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해 주시고 오히려 이렇게 꽉 찬 양봉일 때는 매수를 조금 유보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CTC 바이오더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쉬어가고 있고요.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한화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인벤티지 랩 당뇨병 관련해서도 괜찮고, 대원제약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삼진제약. 삼진제약이 좀 더 저는 이슈가 최근 나올 것 같아요. 그 삼진제약이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그 아리바이오하고 어떤 그 계약 관계가 있거든요. 아리바이오는 이제 치매 치료제 3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뭐 중국의 어떤 회사하고 또 이렇게 3상을 진행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삼진제약이 조금 그런 이슈를 타고 좀 상승을 좀 강하게 할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당뇨병 진단 뭐 기기인가요? 그거를 미국에 이제 뭐 FDA 승인을 받았다. 독일인가 미국에 이제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떤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삼진제약을 좀 주목을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삼진제약.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뭐 종목들이 있고요. 뭐 셀트리온도 괜찮고 한미약품도 괜찮아요. 근데 뭐 어제까지 괜찮고, 어쨌든 간에 특히 이제 임상 관련한 그 10월달에 이제 학회를 앞둔 종목들은 조금 지금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학회가 됐으면 이제 학회 이슈빨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에서 학회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 달에 좀 잘 보자. 그렇게 좀 더 생각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는 뭐 한미반도체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막 장중에 막 급등했다가 또 빠지는 모습들 보여줬어요. 특히 이제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인텍플러스 이것도 이제 장중에 플러스 10%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장중 변동성이 무려 16%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가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프로텍도 마찬가지고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나쁘진 않기 때문에 좀씩 모아가는 전략 쓰자. 대신에 이런 그 HBM이라든지 뭐 PIM 관련주들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좀 쉬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받은, 특히 이제 신텍 같은 종목, 밑에서부터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조금 더 반사이익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스, 뭐 이런 기업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얘는 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두산테스나 이런 기업들도 오히려 주목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뭐 유진테크, 그 다음에 유니테스트, 이런 기업들도 오히려 치오를 수 있는데, 대신에 얘는 좀 60에서는 뛰어넘어야지 조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관망이 필요할 것 같고, 유니캐스트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넥스트칩 이것도 참, 어제 막 전고점을 뚫느냐 싶었더니 못 뚫고 또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와서 22,000원대 이 지점에 산 분들은 그냥 이틀 만에 거의 또 뭐 25% 정도 이제 손실을 이제 본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뭐 죽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깊게 하락을 하면 더 깊게 또 올라와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텔레칩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뭐 엄청 낮잖아요. 정고점을 뚫어가지고 좀 따라 붙었을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많이 떨어졌잖아요. 20% 올라갔다가 종가는 7%, 그러니까 하루 변동성이 30% 된다는 거예요. 33,700원 하신 분들은 하루 만에 30%가 물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야 될 게, 미국이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특히 이제 3, 6, 9, 12월에 옵션 선물 만기일이 둘째 주 목요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에는 굉장히 그 따라붙는 매매는 특히 지양하셔야 돼요. 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피해를,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차전지 관련주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정말 애증의 종목이죠. 근데
20이 이렇게 쌍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이제 120에서 240에서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 80, 아마 이제 거의 120선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지만 추가적인 뭐 악재가 발생해서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70만, 80만 사이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조금씩 분할 매수한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 자리부터는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딩스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도 한 45만원 정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2차전지는 죽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LIG 넥스원 이것도 예, 좋죠.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어쨌든 9만원대가 돌파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꺾여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고, 현대로템 예, 현대로템도 종저점인 2만 한 8천원대가 깨지면 안 되기는 하거든요. 예, 일단 좀 주목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굉장히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앞으로 그 주도주를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